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이번 시간에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그로 인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오늘 그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상 전문가, 보상 박사,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 변호사 김은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지인이 거기 개발한다고 하는 3기 신도시의 땅, 수용되는 토지 이런 거 사도 되나요? 수용이 되면 네. 거래 시세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언제 걸 쓰냐면 네.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외지인이 그 수용지역의 토지를 산다라고 하면 그 매매 가격을 보상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미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살 수도 없어요. 그 발표 전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발표가 됐어. 내가 농사짓던 곳이 혹은 뭐 내가 살던 집이 수용이 된대.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보상금을 통상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일단 이제 원주민들은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 보상금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주 대책, 그 다음에 생활 대책, 생계 대책 이렇게 네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민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보상 절차는 어떠한지, 또 타 지역의 모범적인 보상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범적인 보상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이 탕정지방산업단지하고 행정복합도시 지금 세종시죠. 이 지역은 상당히 모범적인 보상이 실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분들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한번 거기 대책위원회 가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좀 배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하면 훨씬 더 낫게 될 것이고요. 아까 보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민분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는 뭐 보면 뭐 질문 자체도 어렵다. 현금, 이택, 협택, 영업보상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뭐예요, 이게? 예. 그 이제 원주민들은 일단 토지 건물하고 나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네. 토지하고 지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금을 받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집을 갖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자택지라는 걸 받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이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계신 토지를 재판 안 가고 수용 재결 안 가고 1차 보상금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협의 양도인 택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택이라고 하는데 네. 생활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활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집 갖고 계신 분들, 예. 또 농사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장사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축산, 가축 기르시는 분들, 이 대상자입니다. 요 대상자들한테 상업용지, 통상 근린 상업용지를 주는데요. 8평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이걸 생계대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계대책은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 뭐 말 그대로 생계대책은 주민 생계. 왜? 자, 농사 짓던 분들이 농토가 다 사라졌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돈 준 거 뭐 예금해서 먹고 사나요? 답답하잖아요. 이거 뭐 소득 창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중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한바식당을 줬습니다. 자, 한바식당 누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바식당 어차피 필요한 거 이걸 주민한테 줬으니까요. 사업 시행자는 어차피 누구한테 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강조하신 생계대책 예.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잘 마음을 모아서 잘 그 요구를 관철시키면 자족 기능을 그렇죠. 갖출 수 있네요. 그 마을. 그렇죠. 이것도 꼭 좀 우리 편집하지 마시고 좀 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주자 택지 이게 수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은 체결하기 전에 매매된 거는 전부 무효입니다. 팔고 싶으면 사업 시행자하고 이주자 택지 수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1회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와,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상 얘기 관련해서 요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뭐 여기 뭐 택지 수용된다 그러면 가면 막 비닐하우스가 없던 게 막 확 생기고 나무가 막 비리비리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간격도 좁아 맞죠? 네. 그 벌통. 뭐야? 벌통. 벌이 없어. 막 그런 거 막 저게 뭐야? 그러면 저거 보상 세게 받으려고 저런 거 하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나름 꼼수지만 보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결론적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항측 같은 거 다 해놔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뭐가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항측? 항측, 항공측량.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으면 가장 이 보상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뭐 이게 받은 보상금으로 그냥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아니라 좀 다른 토지를 구입하면 뭐 세제 혜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있나요?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면 제일 훌륭한 건 역시 대토를 받아서 아예 돈으로 안 받고 그냥 땅으로 유지하는 게 부의 유지의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뭐 돈으로 받고 나면 그 돈은 어딘가 또 이렇게 없어지고 또 갑작스레 돈이 생기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사기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사기꾼들 그래서 탕진하는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봐서요. 가급적이면 대토보상을 좀 추천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변호사님께서 이런 거 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뭐 그 대책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고 역지사지해서 그 토지조서 물건조사 끝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잘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 협상을 잘 하시기를 좀 거듭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사 추천도 꼭 하셔야 되고 보상 협의회도 제대로 운영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브로커들이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제발 속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뭐 이 돈을 낭비시키기 위한 사기꾼도 있고요. 대부분 이 보상을 받으시는 분 빼놓고는 나머지 사업 시행자 보상 받는 분 나머지 모든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아야 행복한 구조입니다. 이 점 꼭 이해하시고 브로커들한테 속지 말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 수용지 안쪽 땅이 아니라 수용지 바깥 땅이 오르는 이유. 네, 그건 간단합니다. 이 수용지 바깥 땅이 오르는 이유는 수용 지역의 각종 생활 기본 시설이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무임승차죠. 그 인근 땅들은 요 인프라를 그대로 여기 뭐 도서관 생겨, 학교 생겨, 뭐 완전히 그냥 무임승차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뛰는 거죠. 청정도시. 오케이. 그 경매로 수용지의 땅을 싸게 사서 보상받는 분들 이런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저는 일단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국가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투기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3기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우후죽순처럼 또 이렇게 소위 보상 경매 강의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이득만 보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상금 예측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억을 보상받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자기가 9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오케이. 보상금이 7억 나오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의 감정가, 1차 감정가는 시세보다 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좀 높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매는 그때지만 보상가는 자 앞으로 우리 보상이 실시되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지금 2019년 1월인데요. 올해 절대 안 됩니다. 보상 안 됩니다. 내년 말이나 가야 보상이 이루어질지 말지 할 겁니다. 내년 말이나 가야. 그럼 내년 말이나 가야 되는데 보상금은 이미 2018년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2018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함부로 그 수용지 경매 들어가셨다가 손해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상 보상금보다 싸게 낙찰 받아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경매를 하는 건 그건 경매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면 국가적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적 국가가 경매를 못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자력구제죠. 이제 자력구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보다 법적인 근본적인 어떤 시각도 보게 되네요. 네. 변호사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상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 변호사, 보상 전문가, 보상 박사 김은유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